2025년 5월 25일 샬럿스 FC와 콜럼버스 크루의 경기가 콜럼버스의 홈구장인 로어.com 필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동부 컨퍼런스 순위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콜럼버스 크루는 현재 리그 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샬럿스 FC는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8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양 팀의 경기에서 콜럼버스가 우위를 점하며 심리적 우위를 갖고 있어 이번 대결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콜럼버스 크루는 13경기에서 7승 5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디에고 로시가 6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 중이며 윌프리드 낸시 감독의 3-4-2-1 포메이션은 강력한 중원 장악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5월 4일 샬럿스 FC와의 경기에서 4-2로 승리하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콜럼버스의 강점은 높은 볼 점유율과 체계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있으며 수비적으로도 13경기 동안 13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샬럿 FC는 현재 리그 8위에 머물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매 경기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13경기에서 6승 1무 6패로 다소 불안정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가 도드라집니다. 딘 스미스 감독은 주로 빠른 측면 전개와 역습을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팀의 주요 공격 자원으로는 윌프리드 자하와 펩 비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펩 비엘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 조율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공간 커버 능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의 중원 장악과 빠른 전환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은 총 8번 맞대결하여 각각 2승 4무를 기록하고 있어 상당히 균형 잡힌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차례 대결에서는 콜럼버스가 3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맞대결에서 샬럿스 FC를 상대로 4-2로 승리하면서 그들의 전술적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중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며 샬럿스 FC의 측면 약점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콜럼버스의 중원 압박과 샬럿스 FC의 측면 돌파력이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콜럼버스 크루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에고 로시가 중심이 된 공격 라인은 샬럿스 FC 수비진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콜럼버스의 조직력 있는 전방 압박이 샬럿스 FC의 빌드업을 방해할 것입니다. 샬럿스 FC는 자하의 개인 기량을 활용한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지만 원정에서의 약세와 펩 비엘 부재로 인한 중원 통제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콜럼버스가 3-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MVP는 디에고 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콜럼버스 크루는 강력한 홈 경기 장점을 바탕으로 샬럿스 FC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샬럿스 FC는 자하와 아바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을 노릴 것이나 수비적인 취약점과 중원의 열세를 극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콜럼버스 크루가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효율적인 득점력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5월 25일 토론토 FC와 내슈빌 SC의 경기가 토론토의 홈구장인 BMO 필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양 팀의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토론토는 최근 CF 몬트리올을 상대로 6-1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을 과시했지만 시즌 전반적으로는 하위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내슈빌은 최근 경기에서 올랜도 시티를 3-2로 꺾으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FC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은 14경기에서 3승 7패 4무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근 CF 몬트리올전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며 팀 사기와 공격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로렌초 인시그네와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가 주축이 되어 공격적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인시그네는 창의적인 패스 능력과 골 결정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취약점이 있고 경기당 실점과 낮은 패스 성공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포지셔닝 변화를 시도하며 팀의 공격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슈빌 SC는 동부 컨퍼런스 5위로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니 묵타르와 샘 서리지는 각각 6골씩 기록하며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BJ 켈러헌 감독은 4-2-2-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압박 전술을 구사하며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고 빠르게 역습을 전개합니다. 내슈빌은 평균 경기당 1.715골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뛰어나지만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 팀 간이 최근 9번의 맞대결에서 내슈빌이 4승을 거두어 우세한 상황이며 토론토 FC는 단 2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내슈빌이 1-0으로 승리한 바 있어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주요 매치업은 토론토의 공격진과 내슈빌의 탄탄한 중앙 수비 간의 대결이 될 것이며 하니 묵타르가 토론토 수비진을 어떻게 무너뜨릴지가 경기의 관건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이며 토론토는 홈팬들 앞에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인시그네와 베르나르데스키의 창조적 플레이가 내슈빌의 원정 수비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내슈빌은 견고한 조직력과 묵타르의 날카로운 공격력을 앞세워 원정에서도 강력한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내슈빌이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토론토의 수비적 불안정과 내슈빌의 강력한 공격 라인을 고려한 예측입니다. 토론토 FC와 내슈빌 SC의 이번 맞대결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토론토는 홈에서 공격력을 발휘하며 승리를 노릴 것이지만 내슈빌의 조직적인 플레이와 압박 전술이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인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집중력 싸움이 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시즌 후반부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5월 25일 시미즈 S펄스와 빗셀 고베의 경기가 시미즈의 홈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미즈는 J1 리그에서 10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빗셀 고베는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경기는 상위권 도약을 위한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경기는 고베의 공격적 스타일과 시미즈의 역습 효율성이 맞붙는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됩니다. 시미즈 S펄스는 17경기에서 6승 4무 7패를 기록하며 현재 리그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경기는 가시마 앤틀러스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팀의 주요 득점원은 고야 키타가와로 총 7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중원을 중심으로 한 역습에 강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비 안정성에서는 스무 실점을 기록하며 클린시트 비율이 낮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빗셀 고베는 리그 6위로 16경기에서 8승 3무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간바 오사카를 3-2로 꺾으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에릭과 유야 오사코가 있으며 두 선수는 공격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 플레이와 측면 활용이 주된 공격 전략입니다. 수비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15실점에 그친 점이 특징적입니다. 역사적 전적으로는 고베가 최근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미즈가 최근 승격하여 고베와의 공식 맞대결은 이번 시즌 처음이지만 과거 전적에서 고베가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양팀의 매치업에서는 시미즈의 주득점자 키타가와와 고베의 수비진 간의 대결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카이 마츠자키와 다이주 사사키 간의 중원 싸움도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미즈의 홈경기 강점과 빗셀 고베의 상위권 대응력이 맞붙는 이번 경기에서는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미즈는 홈에서의 높은 승률과 고야 키타가와의 최근 폼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빗셀 고베는 다양한 공격 옵션과 세트피스 강점을 활용하여 시미즈의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최종 예측 스코어로는 1-2로 빗셀 고베가 약간 앞설 가능성이 크며 시미즈가 역습에서 기회를 잡을 경우 무승부도 가능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시미즈는 홈 2점을 살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며 빗셀 고베는 다양한 공격 옵션과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빗셀 고베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시미즈의 역습 능력에 따라 경기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5일 요코하마 FC의 홈구장인 닛산 스타디움에서 J1 리그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요코하마 FC와 가시와 레이솔이 맞붙는 이번 경기는 리그 하위권과 상위권 팀 간의 중요한 대결입니다.
요코하마 FC는 강등권을 탈출하기 위해 승리가 절실한 반면 가시와 레이솔은 리그 2위 자리를 굳건히 하며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가시와 레이솔이 2대1로 승리한 바 있어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요코하마 FC는 현재 리그 17위에 머물러 있으며 시즌 동안 19경기에서 3승 3무 1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은 경기당 평균 득점이 0.79골에 그치는 빈약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도 1승 2무 2패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솔로몬 사쿠라가와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 라인이 더욱 번민해 빠졌으며 조앙 파울로의 측면 돌파와 빠른 역습 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다소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무승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리그 2위를 기록 중이며 21경기에서 9승 6무 2패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1.38골을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우수한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행진 6승 2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오 호소야와 유키 카키타의 연계 플레이는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주요 무기이며 디에고 자라, 로드리게스의 창의적인 패스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FC와 가시와 레이솔은 최근 맞대결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흐름은 가시와 레이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코하마 FC는 홈 경기에서의 유효 슈팅률을 높이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지만 가시와 레이솔의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시와 레이솔의 측면 크로스 성공률과 점유율 장악력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FC가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쿠라가와의 부재가 공격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견고한 수비와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가시와 레이솔의 2-1 승리로 예상되며 이는 팀의 최근 상승세와 조직력, 그리고 다양한 공격 옵션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요코하마 FC가 초반 공격적 압박을 통해 선제골을 노릴 수 있다면 경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하위권 탈출을 노리는 요코하마 FC와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지키려는 가시와 레이솔 간의 대결입니다. 요코하마 FC는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야 하는 반면 가시와 레이솔은 강력한 수비 조직력과 다양한 공격 옵션을 바탕으로 승리에 도전할 것입니다. 부상 변수와 초반 전술 적응력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오클랜드 콜리시엄에서 열리는 오클랜드 루츠 SC와 필라델피아 유니언의 경기는 두 팀의 전술과 선수들의 기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맞대결입니다. 오클랜드는 홈에서 필라델피아의 높은 프레싱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관한 숙제를 안고 있으며 필라델피아는 리그 선두답게 자신의 강점을 잘 발휘해 초반부터 경기를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양 팀의 상반된 스타일과 전략이 충돌하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루츠 SC는 현재 USL 챔피언십 서부 컨퍼런스에서 10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리그에서의 성적은 3승 6패 1무입니다. 오클랜드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빠른 역습을 통한 공격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4골을 기록한 공격수 wolfgang 프렌티스가 있으며 그는 헤더 능력이 뛰어나며 중요한 순간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 산안토니오 FC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공격력은 입증했으나 평균 2.17골을 실점하는 수비 안정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의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언은 MLS 동부 컨퍼런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현재 리그 전적은 9승 3패 2무로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주축인 타이바리보는 11골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퀸 설리반은 뛰어난 패스와 크로스를 통해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4-4-2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최근 피츠버그 리버하운즈를 4-1로 크게 이기며 기세를 올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전개 능력이 강점입니다. 양 팀은 과거에 공식 경기를 치른 적이 없어 직접적인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는 US 오픈컵에서 USL 팀들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오클랜드는 MLS 넥스트 프로팀인 타코마에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매치업으로는 오클랜드 수비라인과 필라델피아의 공격진 사이의 대결이 중요하며 특히 바보우차르 엔지에가 타이 바리보의 움직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중원에서는 설리반과 고멧 간의 창의성과 활동량 대결이 경기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언이 높은 프레싱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오클랜드 루츠 SC는 홈에 2점을 살려 빠른 역습과 wolfgang 프렌티스의 개인 기량으로 호시탐탐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공세를 오클랜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가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맥킨토쉬 골키퍼의 선방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예상 스코어는 필라델피아 유니언이 3-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필라델피아의 강력한 공격력과 오클랜드 수비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 유니언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축구는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인 만큼 오클랜드 루츠 SC도 홈에서 팬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양팀 모두 자신들의 스타일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가 수비를 강화하고 필라델피아의 공격을 잘 견뎌낸다면 예상 밖의 결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2025년 5월 25일 LA 갤럭시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가 LA 갤럭시의 홈구장인 덤피아스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순위 및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양 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LA 갤럭시는 여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인터 마이애미는 최근 연패를 끊고 다시 상승세를 타려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있어서 이번 경기는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갤럭시는 2025 시즌 들어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으며 현재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14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10패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33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코 로이스는 최근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효율성이 부족합니다. 그레그 베니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역습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유니언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역습 실점과 중원 공간 노출은 계속해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 컨퍼런스 6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특히 리오넬 메시가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는 골 결정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전방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앙 수비에서의 위치 선정 문제가 계속해서 수비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를랜도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롱킥에 의한 역습으로 인해 3실점을 당하며 수비 조직력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최근 2시즌 동안의 맞대결에서 LA 갤럭시는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LA 갤럭시는 1승 1무를 기록 중이며 지난 맞대결에서는 역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평균 점유율 면에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원 싸움에서의 주도권이 이번 경기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라인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격 중심의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갤럭시는 홈에서의 2점을 살려 고전할 것이며 특히 마르코 로이스와 가브리엘 팩의 측면 돌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이끄는 전방에서의 협업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LA 갤럭시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경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팀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인터 마이애미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예상 스코어는 LA 갤럭시 2-3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양팀 모두 현재 시즌 목표 달성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LA 갤럭시는 홈에서 첫 승리를 노릴 것이며 인터 마이애미는 최근 부진을 털고 다시 상승세를 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수비 불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다득점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인터 마이애미가 공격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25일 광주FC와 강원FC 간의 경기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중위권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경기입니다. 광주는 5위로 22점을 기록 중이고 강원은 8위로 1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에 이번 대결은 순위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광주FC는 현재 K리그 1에서 5위를 달리고 있으며 리그 중반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감독 이정효의 지도 아래 광주는 유연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높은 압박 전술을 구사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아사니 자시르가 있는데 그는 K리그 1에서 3골,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9골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북과의 경기에서 0-1로 패배하였고 수원과의 FA컵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광주의 강점은 뛰어난 공격력과 전방 압박에 있으며 약점으로는 수비 라인의 일관성 부족이 지적됩니다. 강원FC는 현재 K리그 1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위권에서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경호 감독의 지휘해 중원 빌드업과 역습 전술을 강조하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비토르 가브리엘이 있으며 그는 이번 시즌 1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선 김천 상무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강원의 강점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중원의 조율 능력이며 약점으로는 상대팀의 압박에 대한 취약함이 있습니다. 양팀 간의 과거 맞대결은 근소한 차이로 강원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25년 4월 13일에 있었으며 이 경기에서는 강원이 1-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팀 간의 경기는 낮은 득점 경향이 있으며 수비적 균형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광주FC는 홈 경기에 2점을 살려 공격적인 전술로 강원의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아사니 자시르와 같은 공격수들의 활약 여부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강원FC는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낮은 득점 경향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예측 스코어는 양팀 모두 수비에 집중하면서도 공격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큰 1-1 무승부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주는 홈 경기에 2점을 살려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으며 강원은 중원 조율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며 양팀 모두 부상 없이 최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5일 충남 아산과 부천FC는 K리그2의 중요한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기는 충남 아산의 홈구장에서 진행되며 두 팀 모두 리그 중위권 도약을 위한 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천FC는 현재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충남 아산은 홈 경기에서의 부진을 극복하고 중위권에 안착하기 위해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충남 아산은 시즌 초반 12경기에서 3승 5무 4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주로 수비적인 전술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은 평균 1.25골을 실점하고 있으며 공격 측면에서는 경기당 0.8골이라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 공격수 아담 베리마르크 위베리는 이번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이며 그의 창조적인 측면 돌파가 팀 공격의 핵심입니다. 최근 경남FC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4-4-2 포메이션에서 수비적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측면 수비의 약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천FC는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리그 내 상위권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1.67골을 기록 중인 부천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호드리고 바사니는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서 경기당 여러 차례의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전 수비수 정희용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에 다소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부천FC는 충남 아산과의 최근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번의 맞대결에서 부천이 8승 6무 3패로 앞서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부천의 측면 돌파와 충남의 측면 수비 약점을 노린 전술이 성공적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FC는 다양한 공격 옵션과 강력한 측면 돌파를 통해 충남 아산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충남 아산은 최근 수비 안정화를 통해 부천의 공세를 막고 역습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부천FC의 공격력과 충남 아산의 홈경기 부진을 고려할 때 부천이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충남이 수비 조직력을 발휘한다면 무승부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번 경기는 K리그2 중위권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천FC는 승점을 통해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은 홈 경기에서의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 대응력과 핵심 선수들의 기량 발휘가 승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초반 중원 싸움이 승패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남 드래곤즈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K리그2 승격 경쟁의 중요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인천은 홈 경기에서의 무패 기록을 이어가면서 리그 선두를 지키려 하고 있으며 전남은 2위 자리를 확고히 하여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인천의 무고사와 전남의 발디비아가 공격에서 각각 팀을 이끌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현재 K리그2에서 9승 1무 1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7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코리아컵을 포함해 8승 1무로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의 주된 전술은 5-3-2 포메이션으로 수비적인 견고함과 빠른 역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이 극대화된 상태이며 무고사는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천의 강점은 철저한 수비와 효과적인 역습에 있으며 약점으로는 측면 수비가 상대의 돌파에 취약할 수 있는 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현재 K리그2에서 6승 4무 1패로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충북 청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전남은 4-1-3-2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발디비아의 플레이메이킹과 측면 윙어들의 돌파를 통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수비 시에는 전방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강점은 폭넓은 공격 옵션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능력이 있지만 수비 라인의 집중력 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3년간 두 팀은 공식전에서 인천이 2승, 전남이 3승, 무승부 2회로 전남이 약간 우세합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전남이 3-0으로 승리했으며 발디비아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전남은 인천의 측면 수비를 공략하여 득점 기회를 창출해왔으나 인천은 최근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매치업에서는 발디비아와 무고사의 공격 대결과 이주용과 전남 측면 공격진 간의 대결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은 원정에서의 강인함과 발디비아의 창조성을 앞세워 중원 장악을 시도할 것입니다. 승부의 핵심 요인은 인천의 측면 수비 대응과 전남의 세트피스 활용에 있으며 무고사와 전남 센터백 간의 대결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인천의 Q1 승리가 유력하지만 전남이 후반에 세트피스로 동점을 만들 경우 연장전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에 선제골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전남은 후반 교체 전략을 통해 경기 흐름을 역전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승격 경쟁의 분수령이며 인천은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승리를 노리고 전남은 원정에서의 강인함과 발디비아의 활약으로 맞설 것입니다. 경기 결과는 두 팀의 전략적 대응과 주요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인천이 홈 2점을 활용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5월 25일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김포FC의 K리그2 경기가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3위인 수원이 홈에서 9위 김포를 맞이하는 중요한 대결입니다. 수원은 최근 리그에서의 우수한 성적과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김포는 시즌 초반의 부진을 떨쳐내고 원정 경기에서의 강점을 발휘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현재 K리그2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12경기에서 7승 3무 2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팀은 일류첸코가 주도하는 공격 라인과 변성환 감독의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유연한 빌드업을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구사합니다.
특히 브루노 실바와 파울리뉴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원의 강점은 높은 점유율, 평균 58%를 통한 중앙 및 측면 공격의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10경기 중 3번의 클린시트만을 기록하며 수비 안정성에 일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포FC는 현재 리그 중하위권인 9위를 기록 중이지만 원정 경기에서 50%의 승률을 자랑하며 원정 강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정훈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 중심의 전략과 빠른 역습으로 상대의 허점을 공략합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미나 사파타는 빠른 스피드와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진을 위협하며 러나르드 플라나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김포의 강점은 견고한 수비 조직력과 역습 시 빠른 전환입니다. 하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개인 실수가 종종 실점으로 이어지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양팀은 2024 시즌 이후 3차례 맞붙어 수원이 1승 2무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팀 간의 최근 2번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으며 김포의 수비 조직력이 수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수원은 평균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지만 김포는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력을 통해 수원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경기의 주요 매치업으로는 수원의 일류첸코와 김포의 미나 사파타 간의 득점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홈에서의 강력한 기록과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류첸코의 헤딩 능력과 브루노 실바의 크로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김포FC는 견고한 수비와 역습을 통해 수원의 빈틈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수원이 D1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김포의 역습이 성공하게 된다면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김포FC의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일전이며 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원이 홈 2점을 살려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김포의 원정 경기 저력과 견고한 수비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결은 두 팀의 전술적 접근과 경기 내 세부적인 순간들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CF 몽레알과 LAFC가 격돌하는 MLS 경기가 CF 몽레알의 홈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재 CF 몽레알은 동부 컨퍼런스 15위로 부진에 빠져 있으며 LAFC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5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시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과연 CF 몽레알이 홈에서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는 LAFC가 원정에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F 몽레알은 현재 동부 컨퍼런스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14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두는데 그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토론토 FC에게 1-6의 큰 패배를 당하며 수비 조직력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팀의 주요 전술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윙백의 오버래핑과 장거리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수비 시에는 아웃 2-3으로 전환해 압박을 가하지만 조직력 부재로 인해 다수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프린스 오우수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며 조엘 워터먼의 퇴장 공백도 큰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AFC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상위권을 지키며 최근 7월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술은 4-3-3 또는 3-4-4-3 포메이션으로 빠른 전환과 측면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니스 부앙가와 데이비드 마르티네스가 공격의 핵심이며 이 둘의 활약이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LAFC는 높은 압박과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시애틀 상대로 4-0 대승을 기록하며 강한 공격력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 맞대결에서 LAFC는 CF 몽레알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3차례 맞대결 모두 LAFC가 승리했으며 특히 마지막 대결에서는 4-2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적은 LAFC에게 심리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양팀 매치업에서는 몽레알의 느린 수비 라인과 LAFC의 빠른 역습이 주목됩니다. 특히 부앙가와 마르티네스의 연결이 몽레알 수비를 공략하는 주요 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LAFC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CF 몽레알은 부상자와 퇴장 선수들로 인해 전력에 큰 손실을 입었으며 수비 조직력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LAFC는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부앙가와 마르티네스의 공격 조합이 위협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AFC는 측면을 활용해 몽레알의 약한 풀백 라인을 공략할 것이며 조기 득점을 통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CF 몽레알 1, 3 LAFC로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하더라도 CF 몽레알이 LAFC의 강한 공격력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CF 몽레알에게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LAFC는 이 기회를 활용해 순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과 전력을 고려할 때 LAFC의 우세와 함께 득점력이 경기 결과를 결정할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팬들에게는 공격 축구를 기대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DC 유나이티드와 뉴욕 레드불스의 두 번째 맞대결이 열리게 됩니다. 경기는 뉴욕의 홈구장에서 개최되며 동부 컨퍼런스에서의 순위 경쟁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양 팀은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DC 유나이티드는 원정에서의 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뉴욕 레드불스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0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승점 8점을 획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밀 포르스베리와 막시움 쇼포모팅의 중원 및 공격 연계 플레이는 팀의 주된 전술적 강점입니다. 특히 샌드슈 발츠 감독의 3-4-3 포메이션은 상대팀에 대한 압박과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수 팀 파커와 알렉산더 하크의 활약으로 방어가 개선되었으며 홈 경기에서 평균 1.8 승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DC 유나이티드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승점 4점으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크리스티앙 벤테케는 팀 공격의 중심으로 그의 공중 장악력은 DC의 주요 득점 루트입니다. 트로이 레세스네 감독은 벤테케의 장점을 살린 직선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으나 미드필드와 수비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대의 압박에 취약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방어가 흔들리며 실점이 많아지고 있는 점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양 팀은 역사적으로 91차례 맞붙어 DC 유나이티드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레드불스는 최근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DC가 점유율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무리가 부족하여 뉴욕의 빠른 역습에 무너지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뉴욕의 세백 시스템이 벤테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그의 공중전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뉴욕 레드불스가 홈 경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밀 포르스베리와 막시움 쇼포모팅의 연계 플레이는 DC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C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티앙 벤테케를 중심으로 한 역습과 세트피스 찬스를 활용할 것이지만 벤테케가 뉴욕의 견고한 수비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경기 결과는 3-2로 뉴욕 레드불스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뉴욕이 홈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조직력과 DC의 취약한 원정 성적에 근거합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DC 유나이티드는 원정 경기에서의 약점을 극복해야 하며 뉴욕 레드불스는 홈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상위권 진입을 희망하는 양 팀에게 이번 맞대결은 필승을 다짐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역할 수행이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일본 J1 리그 17라운드에서 알비렉스 니가타와 쇼난 벨마레가 맞붙게 됩니다. 이 경기는 니가타의 도호쿠 전기 빅스완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두 팀의 리그 상황과 경기 양상이 흥미롭게 대비될 것이 예상됩니다. 니가타는 홈에서 부진한 성적을 극복하고자 하는 반면 쇼나는 포지션 상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현재 리그 19위로 강등 위기에 처해 있으며 홈 경기 성적이 특히 저조합니다. 올 시즌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5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력은 모토키 하세가와와 켄 야무라에게 달려 있으나 하세가와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베르트 푸이흐 감독의 포지셔널 플레이는 중원 압박과 측면 플레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낮은 슈팅 정확도와 골 전환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부족하여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쇼난 벨마레는 리그 13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고강도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그들의 전술적 특징입니다. 쇼 후쿠다와 아키토 스즈키는 측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원정 성적이 조금 하락세에 있지만 강한 체력과 높은 압박 성공률을 바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알비렉스 니가타와 쇼난 벨마레는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니가타가 5승 3패 2무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니가타는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술로 2점을 취했으나 올 시즌 해당 전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쇼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코너킥과 프리킥을 통한 득점 기회를 자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스타일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만큼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니가타는 홈에서 첫 승리를 거두기 위해 더욱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실점률이 높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큽니다. 반면 쇼나는 강력한 압박 전술로 니가타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초반에 득점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경기는 쇼난이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니가타의 측면 수비 문제와 쇼난의 세트피스 효율성에서 기인합니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홈 성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번 경기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잡고자 할 것입니다. 반면 쇼난 벨마레는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빠른 전환 플레이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 양상을 종합했을 때 쇼난 벨마레의 조직력과 압박 전술이 승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5일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가시마 엔틀러스의 J1 리그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는 요코하마의 홈 경기로 요코하마는 강등권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시마는 리그 상위권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현재 순위와 경기력 차이가 큰 만큼 결과가 리그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는 현재 리그 18위에 위치하며 이번 시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수비 불안과 공격력 저하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의 문제로 인해 쉽게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토 상가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3실점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다이아 토노가 있으며 그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서 활약하고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무득점 상태입니다. 요코하마는 주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측면 공격 시 공간 활용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는 리그 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특히 수비의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가시마는 3-4-2-1 포메이션을 통해 균형 잡힌 공수 전환을 보여주며 특히 르어세아라가 리그 득점 선두로서 엄청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가시마는 평균 12.71회의 슈팅으로 공격에 적극성을 보이며 수비에서는 중앙 미드필더의 압박을 통한 상대 공격 차단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당 실점률이 매우 낮아 상대팀에게 많은 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팀은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가시마가 3승을 거두며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마는 최근 대결에서 요코하마를 상대로 꾸준히 승리를 거두고 있어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팀 간 주요 매치업에서는 요코하마의 측면 공격수와 가시마의 측면 수비진 간의 대결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요코하마는 측면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시도하지만 가시마의 탄탄한 수비 구조가 이를 얼마나 방어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경기는 가시마 엔틀러스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시마는 최근 상승세와 공수의 균형 잡힌 전술을 바탕으로 요코하마의 약화된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요코하마는 홈 이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수비 조직력의 문제와 부상자들의 복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가시마의 2-1 승리로 요코하마가 초반 선제골을 기록할 가능성은 있으나 후반 체력 저하와 전술적 미흡으로 인해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게 중요한 시험대이며 강등권 탈출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력과 양팀 간의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가시마 엔틀러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5일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J1 리그 17라운드 경기가 열리며 도쿄 베르디와 교토 상가가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쿄 베르디의 홈에서 열리는 만큼 리그 3위의 교토 상가와 15위의 도쿄 베르디 간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교토 상가는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공격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도쿄 베르디는 홈에서의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방역을 노릴 것입니다. 도쿄 베르디는 현재 J1 리그에서 15위에 위치하며 이번 시즌 5승 5무 7패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 득점이 낮고 실점이 1.66골로 수비 불안이 드러납니다. 미드필더 무라오카 신지는 시즌 동안 4번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정교한 패스와 세트피스 기여도가 돋보입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의 변동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특히 전반전 시작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져 선제 실점을 허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쿄 베르디는 초반부터 집중력을 발휘하여 선제 실점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교토 상가는 현재 리그 3위에 올라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즌 18경기에서 9승을 기록하며 공격진의 다각화가 두드러지는데 브라질 출신의 파파가이오는 8골과 4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토 상가는 4-3-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을 구사하며 풀백의 오버래핑을 통한 측면 창출이 주요 전략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대부분 전반전에 선제 득점을 올리며 경기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측면 수비 시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팀은 최근 7차례 맞대결에서 팽팽한 경쟁 구도를 보여왔으며 각각 3승씩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2-2 무승부로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도쿄 베르디는 측면 돌파 능력을 활용하여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반면 교토 상가는 중앙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역습 기회를 노립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도쿄 베르디의 다카하시 유키와 교토 상가의 후쿠다, 신노스케 간의 측면 대결이 중요한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교토 상가의 조직적인 플레이와 원정 강세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교토 상가는 전반적으로 높은 득점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 베르디는 홈에서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 득점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교토 상가가 전반전 초반 공격력을 앞세워 선제 득점을 올릴 경우 승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도쿄 베르디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교토 상가의 수비를 흔드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교토 상가의 2-1 승리로, 이는 교토 상가의 효율적인 공격력과 도쿄 베르디의 수비 불안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교토 상가는 조직적인 플레이와 원정 경기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이번 맞대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도쿄 베르디는 홈 경기에 이점을 살려 변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양팀 간의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교토 상가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쿄 베르디 역시 의외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5일 FC 도쿄와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일본 J1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기는 FC 도쿄의 홈구장인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리그 중위권 경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FC 도쿄는 반등을 노리고 있으며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흥미로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FC 도쿄는 현재 리그 16위로 18경기에서 5승 4무 8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츠하시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윙백의 오버래핑과 빠른 역습을 주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마르셀로는 최근 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타 타와라츠미다는 측면 플레이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수비가 불안정하여 경기당 1.41 실점으로 수비 효율이 낮습니다. 최근 주요 선수들의 부상도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리그 5위로 15경기에서 8승 2무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키베 감독의 지휘 아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특히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이 강점입니다. 벨기에 출신 스트라이커 류 게르맹은 뛰어난 위치 선정과 돌파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나카무라 소타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압박과 공격 가담이 수비진의 공백을 초래해 최근 3경기에서 5실점을 했습니다. 중원 핵심인 톨가이 아르슬란의 부상 결장은 중앙 제어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양팀은 총 41번 맞대결을 펼쳐 각각 16승 9무 16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FC 도쿄는 홈 경기에서 다소 약세를 보이며 산프레체의 직선적인 공격이 넓은 피치를 활용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양 팀은 팽팽한 경기를 펼쳤으며 산프레체가 조금 더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세트피스와 측면 공방전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전술적 대립과 개인 기량의 승부로 결정될 것입니다. FC 도쿄는 마르셀로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으로 산프레체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계획이며 타와라츠미다는 느린 측면 수비를 겨냥할 것입니다. 반면 산프레체는 측면 크로스를 통해 FC 도쿄의 수비 허점을 찌르고자 할 것입니다. 스코어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산프레체의 조직적 측면 공격과 FC 도쿄의 후반 체력 저하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FC 도쿄가 역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프레체의 세트피스를 잘 막아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팀 전술과 선수 개인 기량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입니다. FC 도쿄는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측면 공격에서 계속 강점을 발휘해야 합니다.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팬들은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